일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국민의힘 예비후보입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출마 선언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좀 다녀보시니까 좀 부산 민심 어떤 것 같나요? 우선 지금 코로나 고통이 극심한 지경에 다다랐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특히 이 방역에 그동안 우리 시민들도 묵묵히 따라주긴 했지만 이게 맞춤형 방역보다는 획일적 방역 때문에 이 고통이 대단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 민심이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 정권 교체 또는 정권에 대한 제동을 거는데 민심이 상당히 결집되고 있는 현상을 느낄 수 있고요. 예.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방역으로 인한 또 코로나로 인한 이 고통이 가중돼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당국에 대한 좀 실망감 그리고 어떤 경제 침체에 대한 좀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새해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이죠.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 시민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예. 다만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잘나서 그런 성원 보내주셨다기는 보다는 우리 정치가 이제는 극단의 정치를 벗어나서 합리적인 정치 또 합리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로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고요.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에 제가 조금 부응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께서는 스스로를 좀 자평한다면 본인이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도 그렇고 정치 바깥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토론과 수기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정치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미지로 구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야당 후보 가운데는 참 많이 점잖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럼 어떤가요? 물론 경선을 먼저 이제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가장 좀 경쟁자, 신경 쓰이는 경쟁자가 있다면 누가 될까요? 모든 분들이 다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고 또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죠. 특정 인을 지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워낙 부산시장 후보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은 이 후보군이 워낙 많아서 네네. 예. 오히려 후보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네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가다 보니까 제가 모든 분들의 표적이 되는 측면이 또 있죠. 또 이 경선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늘 과열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징후도 좀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부산의 경우에서만 보면 이제 오거돈 전 시장이 이제 성추문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부산 민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젠더 문제는 이 부산시장 선거 국면에서 좀 쟁점화되진 않을까요? 그 자체로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이번 보궐선거 자체가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한 권력 또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실수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선거 아닙니까? 또 잘못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선거이니만큼 어쨌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저는 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성격은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번 선거가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그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지방 권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지난 4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도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선거이긴 하지만 전국적인 선거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어떤 느낌보다는 중앙선거의 느낌을 좀 많이 받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미니 대선에 준하는 만큼의 국민적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또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한민국 리더십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문제가 갈림길에 서기 때문에 전국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네. 부산시장 그럼 경선은 서울시장 경선처럼 이 100% 여론조사로 결정이 되나요? 네, 지금 경선은 예선은 8대2 그러니까 시민 여론조사 80%, 당원 20%로 결정이 되고요. 예. 경선의 본선은 100% 시민 여론조사로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좀 자그마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변수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당내 인사들의 이제 좀 구설수가 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김병욱 의원이 이제 성폭행 의혹으로 자진 탈당을 했고요. 또 이 진실화해위원으로 추천된 분도 또 과거에 이 성문제로 징계를 받은 게 알려져서 또 그만두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후자의 문제는 일단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리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김병욱 의원의 문제는 아직 진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께서 이제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지만 이 중앙선거의 이런 중요성으로 이제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이 서울시장에 대한 좀 생각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아무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선두를 점하는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좀 큰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안 대표가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밖에 계속 있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분리된 선거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패색이 짙어지면 부산 선거도 위험해지는 것이고요. 부산 선거가 팽팽해지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주게 돼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두 선거가 하나의 선거다라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또 다음 대선을 위한 징검다리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고 네. 또 그런 면에서 야권이 서울시장에서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 뭐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원칙은 분명히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 힘이든 국민의 당이든 또 범야권 세력들이 중도 보수의 범야권 세력들이 단일 후보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과정에서 뭐 1단계로 원샷 경선을 할지 2단계로 단일화를 거칠지는 앞으로의 협상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단일화는 된다. 그리고 그 단일화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그것을 훼손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심판을 아주 엄중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국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국은 한쪽으로 표가 쏠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한쪽으로 표가 쏠린다기보다요. 예. 특히 그 서울시장 선거는
어려운 선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야권이 분열돼서 후보를 내는 경우에는 승산을 장담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사실상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단일화 방식이 더 바람직하기는 제가 원래 그 통합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범중도보수 통합운동을 했는데 그 완성의 의미도 있고 이 중도보수 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정당으로 뭉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제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부산에서도 이 서울의 그 야권 후보 단일화에 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후보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두 선거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좀 부산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이제 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내일 이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또 두 분이 잘 아시죠?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예. 대학 때도 이 문학회라고 하는 서클의 선후배 관계고요. 네. 그때부터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고 이렇게 선거에 혹시라도 맞붙게 되면 상당히 심정적으로는 좀 불편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 관계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에 큰 정치적 의미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멋진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이제 김영춘 전 사무총장을 인터뷰할 계획인데요. 네. 혹시 김영춘 전 총장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저는 멋진 경쟁을 하자고 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새벽도에 가장 큰 좀 논란이 됐었죠.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말이죠. 네네네. 여당에서는 한 걸음 좀 물러선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대법원 이 판결도 예정돼 있고요. 이 사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면은 그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보면 사실 군주제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 제도가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존치가 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국민 통합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정치적 결단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면권은 다른 고려보다도 그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이낙연 대표도 그런 취지에서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면을 꺼냈다가 지지층이 반발한다고 해서 일종의 백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이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원래의 목표를 관철하려면 강력한 지지층의 반발을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민 통합이고 이 사면 카드를 꺼냈다가 지지층이 반발한다고 해서 거기 눈치를 살피고 거기에 기분에 맞춰서 다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국론 분열을 고착화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건 안 꺼내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왕 그 사면 문제가 대두가 됐고 금년 국정 기조를 국민 통합에 두고 끌고 가려고 하면 대통령이든 여당 대표든 추종자, 즉 지지층의 추종자가 아니라 지지층을 이끌고 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를 또 그 설득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을 해서 국민 통합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걷는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사면이 좀 선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재보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사면을 정치공학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원래 이 사면이 추구하려고 했던 국민 통합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정쟁의 수단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보선과 관계없이 사면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4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당 내부의 이견도 있고요. 또 정부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후보께서는. 저는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하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이라든지 고용 취약계층이라든지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전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지난 총선에서 사실 정치적 재미를 상당히 봤죠. 그런 유혹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의 균형이라든지 또 국민 전체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사실 코로나로 그다지 고통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이 돈을 주기 위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덜 돈을 받는다면 네. 그것도 불공정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은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왜 이 시기에 꺼내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조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하면서 또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네.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더 지원이 필요한 곳을 잘 찾아내서 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였습니다.